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3일 동안 제가 개인적인 일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찍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3일 동안에 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쌍권 지도부가 김문수 후보 취소를 하고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한덕수 입당을 받아들이고 한덕수를 대선 후보로 대선 후보로 등록을 시키려고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당원 ARS 투표를 했는데 그 투표 결과 후보 교체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권영세가 비대위원장직을 사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황은 일단락됐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전부터 수차례 말씀드린 그 요지는 뭐였습니까? 한덕수가 나오면 낙동강 오리알 된다. 한덕수는 버틸 수가 없다. 김문수가 버티면 이 상황은 끝난다. 물론 막판에 변수가 있었습니다. 이 쌍권 지도부가 정말 비상식적인, 정말 초현실적인 그런 뭐랄까 꼼수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정말로 안면 몰수하고 이 한덕수를 갖다가 옹립하려는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그것조차도 여러분들 이 진압을 당했습니다. 누구한테 진압당했습니까? 바로 국민의힘 당원들한테 진압을 당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에서 다른 사람으로 후보를 교체한 거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반대하느냐 반대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덕수가 국내에 입당하는 과정, 한덕수가 국내에 대선 후보로 이렇게 등록하는 과정, 그 첨부 서류 이런 것도 제대로 제출이 됐을까?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과연 법적 효력이 있을까? 아니 왜냐면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그거 갖다 제출하라는 게 과연 사전에 짜고 치지 않는 한 사전에 서로 정보 공유를 하지 않는 한 사전에 그걸 갖다가 미리 알려주지 않는 한 여러분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 그리고 또 두 번째 만약에 당원 ARS 투표를 했는데도 거기에서 반대 의견이 높았는데도 이들이 한덕수를 옹립하고 했다. 그래서 대선 후보로 등록을 시켰다. 나중에 이건 법적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법적 책임을 져야 됐을 때 이들이 근거로 삼아야 될 게 당원 ARS 투표 결과인데 후보 교체에 대한 찬반 당원 당심인데 그 근거를 법원이 만약에 증거 자료로 제출하라고 했을 때 이들이 과연 그걸 갖다가 어떻게 버틸 수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제 밤 늦게 이들이 이제 손을 들었다 그 말입니다. 백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 백기가 정말 순수한 의미에서 우리가 졌다, 우리가 손 털겠다 이런 의미인가? 저는 그렇게 또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까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고 초현실적이고 정말 비상식적인 정말 몰상식한 그런 행태들을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른다.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국내외 대선 경선이 끝난 상태에서는 내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가 지금 최종적으로 국내외 후보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걱정조차 하지 않는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하실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국내힘 안에서 또는 이재명에 맞서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지 간에 이재명 세력에 맞서서 폭주 세력에 맞서서 유일한 어떤 정치적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이 국내힘이기 때문에 국내힘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국내힘을 지금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 이 첫 단추부터 우리가 잘 깨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당원 ARS 투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 김문수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해서 또 한덕수 옹립 행태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 정말로 직설적이고 그 전과 다르게 한동훈 전 대표가 예전에 법무부 장관 때와 그 다음에 정치권에 들어와서 야당과 싸울 때와 그 다음에 이 자당 내에서 반대파들과 싸울 때 그 뭐랄까 말하는 수위가 달랐지 않습니까? 이번 경선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토론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한동훈 전 대표가 상당히 좀 공격적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격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그리고 또 경선 패배 이후에 이 라이브 방송 이런 것들을 하면서 다른 면모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이 페이스북 글들을 통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과거에 정말 이 180대 1로 싸웠던 그 아주 뭐랄까 승부사적인 면모, 검투사적인 면모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또 자신을 지지했던 이 당원들한테 국내외 대선 후보는 김문수다. 내가 비록 2대1로 싸웠지만 내가 비록 김문수가 한덕수와의 단일화 파리를 해가지고 내가 비록 졌지만 그럼에도 그 과정을 거쳐서 선출된 사람은 김문수이기 때문에 김문수가 국내외 후보다. 그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흔들려는 이런 시도 난 반대한다. 김문수와 나는 탄핵과 계엄에 있어서 정반대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저 사람이
어쨌든 그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선출됐는데 그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려고 하는 거, 그 사람을 흔들려는 시도, 나는 거기에 반대한다. 왜냐, 그게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이런 취지로 글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도 어제 하루 동안에 제 기억에는 한 대여섯 차례 페이스북 글을 올렸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 대선 경선 과정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했던 당원들, 그 당원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 김문수가 그 전에는 불리했지만 이 상황이 바뀌어서 결국에는 한덕수를 옹립하려는 그 세력들을 갖다가 누르고, 그러니까 이건 김문수의 실력이 아닙니다. 사실은 김문수의 능력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12.3 계엄을 해제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고, 그리고 또 이번에 이 쌍권 지도부의 쿠데타, 쌍권 지도부의 당내 쿠데타를 갖다가 진압한 사람은 또 누굽니까? 바로 또 한동훈 전 대표다 그 말입니다. 김문수가 자력으로, 김문수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실력으로 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김문수의 어떤 지지층이 굳건해서 김문수의 지지 기반이 탄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알아야 된다. 이 한동훈 전 대표가 먼저 이 지원 사격을 했고, 또 지원 사격을 넘어서서 거의 뭐 앞장서서 이 당원들한테 이런 것들을 호소를 했고, 친한계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 김문수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등록되게 된 겁니다. 그 결과 이 쌍권 지도부 또는 친윤 기득권 세력들의 이 꼼수, 이들의 어떤 대국민 기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무산됐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와중에 여러분들 권영세는 비대위원장을 사임했지만 아직 권성동이 남아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입니다. 그 권성동이 여러분들 비상대책위원장 또는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 지금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당내 쿠데타를 여러분들 주도한 사람이 권영세인가 권성동인가? 아마 다들 권성동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뭐 권영세가 주도했든지 권성동이가 주도했든지 간에 어쨌든 그 두 사람한테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건데, 이 권성동이 자기가 교체를 하려고 했던 그 후보 그 체제에서 대선이 지금 진행되는 와중에 당대표 직무대행을 하고 앉아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또 한동훈 전 대표가 오전에 바로 또 직격을 했습니다. 그 직격한 내용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번 당내 쿠데타 실패에 대해서 친윤들은 대충 좋은 게 좋은 거라면 퉁치고 넘어가자고 하는 것 같다. 늘 그게 성공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난 한 달 넘게 이 테마주, 작전주, 여러분들 작전주입니다. 한덕수 국내 명령 없었습니다. 국내 부름 없었습니다. 어떤 일각에서 어떤 특정 세력들이 이걸 갖다가 작전주처럼 띄웠습니다. 띄우고 나서 테마주, 주가 조작을 하듯이 한덕수를 띄우고 나서 국내의 대선 경선이 시작되기 전에는 그 김을 뺐습니다. 그리고 대선 경선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이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돼야 되는데 이 와중에 한덕수 대망론을 갖다가 뿌려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안 받습니다. 여러분들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정말 이 국내임 경선에서는 한덕수라는 그 변수가 작용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한덕수라는 변수가 작용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김문수가 한덕수 단일화 8일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가 이겼을 가능성이 크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덕수를 띄움으로써 이 국내임 경선에 집중되는 이목을 분산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내의 대선 경선의 그 판도를 갖다가 뒤흔들었다. 왜곡시켰다. 이럽니다. 이게 그들의 죄입니다. 국내임 지지층 입장에서 봤을 때 국내임 지지층은 지금 뭡니까? 이번 대선에서 그나마 저 이재명을 맞상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던 와중에 갑자기 한덕수를 띄우고, 한덕수가 뭐가 있는 듯이, 한덕수가 마치 뭐가 대단한 사람인 듯이, 한덕수만이 이재명을 맞상대할 수 있다는 듯이 그렇게 냄새를 피우고 분위기를 만들고 민심 여론을 갖다가 왜곡하고, 그 다음에 그 와중에 김문수는 거기에 편승해서 한덕수 단일화 8일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대선 경선판을 뒤흔든 아주 중대 변수였지 않습니까? 국내의 대선을 갖다가 분탕질한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바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분탕질이다.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런 표현을 쓴 거는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한동훈 전 대표의 뭐 그런 발언 하나하나를 제가 기억하는 건 아니지만은, 지난 대선 경선 때 그 홍준표와의 토론에서 이 사형수, 아주 악질 범죄자들이 개판을 치고 있다. 요 얘기를 한 거, 이 비속어를 쓴 거, 그거 말고는 여러분들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격한 표현을 쓰는 거 상당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극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분탕질을 쳤다 그랬습니다. 누가 분탕질을 쳤습니까? 바로 이 친윤 기득권 세력들이 분탕질을 쳤습니다. 이들이 왜 분탕질을 쳤습니까? 테마주 주가 조작하는 식으로 한덕수 띄우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한테 꽃길을 깔아준 사람들의 배우는 누구냐? 여러분들 배우 누굽니까? 바로 윤석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윤석열이 오늘 또 자기 페이스북 거기에다가 글을 올렸다지 않습니까? 어쨌든 친윤들이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이렇게까지 끌려다닌 이유가 뭐냐? 글쎄 그들만의 뭔가 은밀한 비밀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들만의 뭔가 깰 수 없는 서로를 암묵적으로 이렇게 올가매고 있는 뭔가 비밀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끝난 대통령, 그것도 좋게 끝난 대통령이 아니라 파면당한 대통령, 어떤 정치적 기반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지역 기반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정치적 미래가 있는 사람도 아닌 그 윤석열, 퇴장당한, 아웃당한, 파면당한 그 윤석열한테 지금까지도 끌려다닌 이유가 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권성동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권성동을 포함해서 이 친윤 세력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친윤 세력들은 어떤 이념 집단이 아닙니다. 친윤 세력들은 어떤 정치적인 결사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철저하게 이익 집단입니다. 과거에 제가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비슷한 기사를 썼는데 이 친박들은 이익 집단이었습니다. 친노와 같은 이념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속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구심점이 사라지면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어떤 이익을 나눠줄 그 중심 인물이 사라지면 그 사람이 힘을 잃으면 그냥 바로 뒤돌아서 등을 돌리고 침을 뱉고 밟아버리고 그런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 친박 이런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친윤도 원래는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자들이 아직도 이 윤석열의 그런 나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글쎄 짐작은 하지만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한동훈 전 대표가 쿠데타가 진압당했는데도 쿠데타 세력이 계속 자리 보존하고 있으면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권성동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김문수 후보가 사무총장을 박대출로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권성동이 남아있는 건데 이 친윤 쿠데타 세력들의 이 중심 주도 인물은 쿠데타 세력이 계속 자리 보존하면 그 쿠데타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국내힘이 다시 일어서려면 친윤 쿠데타 세력에게 제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제 어렵게 쌓던 보수정치의 희망과 기운이 금방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보수정치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일가를 냈습니다. 그전과는 상당히 사뭇 다른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제 어렵게 쌓던 보수정치의 희망과 기운은 뭐냐면 김문수가 다시 국내외 대선 후보가 됐다. 김문수가 국내외 대선 후보로 이제 다시 인정을 받았다. 요게 보수정치의 희망과 기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김문수가 하는 말 국내 지지층 안에서도 여러분들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한동훈 전 대표가 한 얘기 뭐냐면 그게 원칙입니다. 원칙. 우리가 공정한 경쟁을 거쳐서 그게 공정했는지 안 했는지는 또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경쟁 과정을 거쳐서 선출된 후보자의 지위 이런 것들을 그 어떤 명분도 없고 그 어떤 권한도 갖지 않은 자들이 흔들어대고 자기들의 입맛에 따라서 교체하려고 하고 이 당원과 지지층과 결국에는 더 나아가서는 이 국민들이 그 갖고 있는 상식과 배치되는 비상식적인 언행을 계속하는 거 정말 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벗어나는 그 행태를 하는 거 그게는 보수 정치가 아니다. 그런 정치는 보수 정치가 아니고 그런 정치는 국민한테 희망을 줄 수 없다. 그런데 그 쿠데타가 진압된 거 이게 바로 보수 정치의 희망과 기운이다. 그것들이 어저께부터 다시 시작되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서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층 그리고 친한계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자기들은 이제 이번 대선에서 나는 이제 관망하겠다, 나는 관심 없다, 나는 그 국민의힘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다시 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다시 관여함으로써 상황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이 한동훈 전 대표가 패배하고 난 직후에 어떤 말씀 드렸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럴수록 정치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국민의힘 지지층이라면 국민의힘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들을 견제 비판해야 된다. 그래야 정치를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고 그와 같은 일을 지금 주도한 사람이 바로 한동훈 전 대표고 이 한동훈 전 대표에 의해서 이 친윤 기득권 세력들의 당내 쿠데타가 진압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울님께서 4일 전에 댓글을 후원해 주셨는데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의견 남겨주시고 영상 시청과 채널 구독을 권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